사과, 아보카도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소고기냐, 삼겹살이냐,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빵이냐, 밥이냐. 칼로리가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 하면 과당이 들어오느냐 알코올이 들어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지만 네. 차악을 고르라 그러면 차라리.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연입니다. 짜잔. 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 상식이랑 좀 다른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원장님은 사과, 아보카도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아보카도. 저도 아보카도예요. 왜 그러시죠? 일단 아보카도는 과일이면서도 얘가 신기하게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좋은 측면에서는 건강식일 수 있으나 광함량이 높고 특히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당의 소비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과일까지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적고 좋은 지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칼로리 생각하지 마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칼로리가 높아 낮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냐 아니냐거든요. 그럼 좋은 음식이 뭐냐 하면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아보카도는 대표적인 좋은 지방 식품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소고기냐, 삼겹살이냐. 근데 이게 비유가 조금 애매한 게 소고기냐 돼지고기냐가 되거나. 그럼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돼지고기. 저도 돼지고기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있잖아요.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좋은 버터를 또 둘러요. 그래서 또 지방을 또 풍부하게 만들어. 돼지고기처럼.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고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저는 버터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그 우유, 버터, 이 버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의 비율이 좀 더 높은 또 냉압착하고 가공이 덜 된 지방을 저는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포화 지방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버터는 거의 포화 지방이거든요. 네. 그럼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은 아예 상관이 없고 이게 제대로 된 뭐 유기농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괜찮은 건가요? 포화 지방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안 나쁩니다. 왜 안 나쁘죠? 포화 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포화 지방이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몸에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화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적정 수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좋기는 해요. 일단 지금 소고기냐 돼지고기냐의 문제에서 네. 제가 돼지고기를 선택한 것은 사실 사람들 생각에는 돼지고기가 훨씬 비계가 많은데 그게 더 기름기 많은 육류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재밌는 게 돼지고기의 비계에는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고기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를 먹을 거냐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을 먹을 거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조금 적은 부위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또는 삶아 먹을 거냐, 샤브샤브로 먹을 거냐, 구워 먹을 거냐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소고기냐 돼지고기냐로 물어본다면 저는 돼지고기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이 돼지고기에 더 많대요. 뭐 비타민 B원도 많고 그러니까 영양소의 함량도 다 달라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더 좋아한다. 네. 특히 다이어트 할 때도 돼지고기가 더 좋다. 저는 수육 아주 좋아합니다. 수육 아주 좋아합니까? 다음에 수육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이거랑. 네. 네, 세 번째. 나는 콜라를 마시겠다, 맥주를 마시겠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맥주를 택합니다. 콜라냐 이제 맥주냐 이게 칼로리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칼로리는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 하면 과당이 들어오느냐 알코올이 들어오느냐거든요. 요즘 이제 과당의 유해성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당은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도 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고 과당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과당이 더 나쁘냐 알코올이 더 나쁘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당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알코올은 20세 이후에나 먹을 수 있지만 과당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다.
그러니까 일찍 중독이 되기 쉽겠죠. 네, 그러네요. 두 번째, 알코올은 취하면 많이 못 먹는데 과당은 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알코올은 밤에만 먹는데 과당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지만 네. 차악을 고르라 그러면 차라리 콜라보다는 맥주를 마시는 게 낫다. 갑자기 되게 브레인이시네요. 다시 보이는데요? 뿅뿅. 왜 우유가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도 많긴 하지만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유냐 저지방 우유냐? 저는 뭐 사실 둘 다 뭐 같이 들어주고 싶어요. 뭐 저는 우유 저지방 우유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데 중요한 거는 우유를 먹느냐 저지방 우유를 먹느냐를 고르는 것보다는 성인이라면 네. 하루에 맥시멈 우유 3잔에서 그쳐라. 더 먹지 그쳐라. 마라. 그러니까 2잔 정도가 적절하고 3잔이 넘게 마시지는 마라. 그게 이유는요? 우유든 저지방 우유든. 최근 들어서 이제 우유와 이제 암 발생 이제 관련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송아지가 빨리 크기 위한 이제 네. 송아지가 먹는 그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인자가 들어있겠죠. 그 성장인자를 다 큰 성인이 먹게 되면 다른 것도 성장을 시키겠죠. 아하.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기에 있는 소아 청소년이 우유 먹는 거는 뭐 나쁘지 않으나 네. 다 큰 성인은 그냥 하루에 한 2잔 정도 먹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다만 그거를 굳이 저지방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다. 자, 5번째. 빵이냐 밥이냐? 당연히 밥 아닐까요? 근데 밥도 흰쌀밥 같은 경우는 엄청 씹으면 단맛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네. 밥 먹을 때 네. 밥만 먹어요? 반찬도 먹는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밥이 주는 장점이 뭐냐면 반찬을 끌고 온다는 거지. 그게 이제 채소와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가 빵을 먹더라도 거기에 샐러드와 뭐 좋은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게 같이 곁들여 있으면 괜찮은데 빵은 그냥 빵만 먹을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침에 밥맛 없다고 빵에 이렇게 버터 발라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거기는 단백질이 그렇죠? 없죠. 네, 그렇죠. 이제 6번째인데요. 이거는 사실 음식이 아닙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13kg인가? 갑자기 확 빼가지고 사람들이 살 빠지고 멋있어졌네요. 뭐 하셨어요? 했더니 위고비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한 10월쯤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일단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춰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좋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원래는 당뇨 주사였잖아요. 당뇨 치료제였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위고비가 이제 삭센다와 작용 기전이 같은 그리고 또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약인데 위고비는 출시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동이 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맞은 주사도 위고비가 아닌 위고비와 같은 성분의 오젬픽이라는 당뇨 치료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뭐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내가 이제 35년 다이어트 역사를 따라서 쭉 왔으니 얼마나 많은 약물들의 이 명멸을 봐왔겠어요. 네. 시중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가 시장에서 퇴출된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싹센다 이제 열풍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고비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싹센다나 위고비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다른 그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항암제를 치료받는다 그러면 부작용이 조금 있어도 워낙 질병 자체가 무거우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어도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살 빼는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먹는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죠. 사실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식욕 억제제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적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 하잖아요. 근데 부작용, 효능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가격,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싹센다도 굳이 비용이 저렴한 약은 아니지만 앞으로 등장할 위고비는 훨씬 더 비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지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 달, 그러니까 4번 맞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150에서 200만 원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을 내고도 나는 살을 빼는 게 중요하니까 맞겠어.
하면 뭐 그건 돈을 내서라도 맞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가성비로 따질 때 그 돈 가지고 헬스클럽 등록해서 진짜 좋은 음식 사 먹으면서 내가 뭐 어쨌든 건강한 몸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네. 하는 것이 책을 사서 보세요. 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비용이 부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비용은 이제 앞으로 그런 비싼 약들이 줄줄이 출시되다 보면은 경쟁적으로 약가를 낮추기 때문에 이제 약가가 떨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약가가 저렴할 때에 뒤늦게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열심히 맞아도 주사제 끊으면 다시 또 야금야금 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 삭센다는 맞아봤거든요. 원장님 항상 바이오 해커처럼 하시잖아요. 위고비 들어오면 하실 거죠?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써봐야죠. 저도 옆에서 좀 같이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스위처만 해도 잘 빠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요거 먼저 하고요. 왜냐면 그 전에 위고비가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얘 하고 유지요법으로 좀 해볼게요.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니 좀 약속 좀 여기서 받아내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일단 저 먼저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이어트 상식 퀴즈 5가지 이야기하고 또 위고비 이야기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도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우리 원장님 채널도 박영호의 스위치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아, 댓글까지? 아, 너무 하시네요. 너무 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